시선집중 특별판 천기 누설. 네, 천기 누설 시간입니다. 오늘 시끄러운 내용이 많습니다. 네. 윤희숙 의원이 막 눈물 흘리기도 하고. 그래서 저도 변호사잖아요. 알아요, 다들 뭐 착각을 하고 있는데 뭐 저희가 하는 게 막 등기부 같은 거 보고 소송도 하고 제가 그냥 궁금해서 등기부를 좀 떼봤어요. 다 뗄 수 있으니까. 그 아버지가 샀다는 땅? 예, 등기부를 조금 제가 봤어요. 그냥 제가 오. 본 걸로 아마 권익위도 저랑 비슷한 절차를 거쳐서 조사를 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네. 2016년 3월 달에 이제 매입을 했는데 8억 7천에 샀더라고요. 그 땅을. 3,000평? 네. 근데 네. 그 전에 좀 이상한 게 있어요. 네. 그 땅이 경매가 됐더라고요. 경매가 됐는데 언제 그러니까 그 사기 전에? 직전에요. 사기 전에? 2013년 정도에 네. 경매가 되면서 그것을 또 분필을 5개로 했더라고요. 아, 필지를 나눴다. 예. 네. 그다음에 또 합치고 뭐 이런 과정을 거쳤는데 되게 사연이 신기해요. 그런 농지가 뭐 경매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게 저당 잡아서 이미 경매되는 경우도 드물고 분필도 드물고요. 만약에 분필 됐다면 농사를 하려 그러면 그걸 분필하거나 구매를 하지 않습니다. 자꾸 분필이라고 하니까 칠판 생각나잖아. 그러니까 필지를 나누는 필지 거. 분할, 필지 분할을 잘 안 합니다. 네. 그러니까 투기할 때 항상 필지 분할이 개입이 되거든요. 어.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니까 조금 이상하고 그래서 제가 또 다른 데도 확인을 좀 해보니까 예. 농지법 위반은 아주 단순합니다. 농지는요, 자경, 직접 농사를 할 사람만 사라는 게 농지법의 취지예요. 그렇죠. 그래서 농지를 구매할 때는 그런 영농 계획서고 다 작성을 해야 돼요. 그걸 확인해 보니까 80부터 79세더라고요. 만 79세 윤 모 씨인데 그분이 내가 직접 농사를 하겠다라고 해고 자료를 냈더라고요. 네. 근데 실제로 농사를 하지 않았고요. 주소지는 뭐 서울 동대문 쪽에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땅은 세종에 있고 그것만 봐도 농지법 위반의 소지가 거기서 더 나아간 이제 여기까지는 팩트 부분이고 더 나아간 거는 땅이 상당히 올랐어요. 최소 1.5배 더 많은 건 한 3배 정도 올랐다고 볼 수 있어요. 3배. 30억 정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호가하고 이런 게 좀 다르긴 한데 아까 8억 얼마에 샀다고? 8억 7천에 샀는데 지금 잠깐만. 최소 20억은 넘어갈 것 같고요. 8 곱하기 3이면 계산할 거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 머털도산 평생 가질 수 없는 땅이고요. 이씨. 그렇다고요. 어차피 일반 왜 사람 악담을 해 왜? 일반 사람은 그걸 농사할 수도 없는 땅입니다, 사실은. 거기에다가 이제 여기까지는 팩트고 앞으로 추정할 수 있는 부분, 문제되는 부분은 농지법 위반까지는 저는 문제될 것 같아요. 투기냐 아니냐인데 투기는 법적 용어는 아닙니다, 사실은. 제일 문제는 손해원에 걸렸던 게 이제 미공개 정보 이용해가지고 했던 그때는 부패방지법입니다. 지금은 이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이 네. 생겼기 때문에 적용할 수 있지만. 부패방지법 그리고 자기가 돈을 댔는데 남의 이름 샀잖아요. 명의신탁, 부동산 실명법 위반이에요. 그렇지. 두 가지가 이제 투기의 요소로 해가지고 적용할 수 있는 법률입니다. 이게 과연 되냐 안 되냐가 이제 앞으로 중요한 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좀 아주 간단해요. 확인하는 방법은 2016년에 구입할 때 어떤 돈을 갖고 구입했냐 찾아보면 답은 100%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만약에 혹시 딴 사람 명의로 특히 딸이나 둘째 딸 명의로 했으면 명의신탁법 그러면 그 이제 그 아버님이 그 땅을 사기 전에 혹시 이제 계좌를 들여다보면 돈 다 나와요. 계좌를 들여다보면 원래 이제 갖고 있던 돈이냐, 예? 아니면 이제 그 다른 뭐 자식인 거 아유, 보낸 돈이냐. 그게 국세청에서 추적할 때 그렇게 추적해요. 금방 됩니다. 그래서 확인될 수가 있는 거고요. 네.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보도되는 거는 그 옆에 KDI가 예비 타당성 검사를 했던 산단들이 만들어졌으니까 올랐지 않느냐, 그 정보 이용했지 않느냐, 또 제부가 뭐 박근혜 정부 시절 때 청와대에서 근무하지 않느냐, 네, 동생 남편. 최경환 뭐 정책 보좌관 아니냐. 이제 그거는 더 나아가서 부패방지법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권익위에서 참 잘했네. 그래 잘 줬네. 근데 국민의힘에서 최고위에서 뭐 7시 8시간 토론해가지고 네. 제 같은 변호사가 그거 많아요. 정미경, 김재원 또 누가 있을까요? 조수진 변호사 아니죠. 그 기자 출신이죠. 근데 변호사 법률 많이 하니까 그분들이 그걸 보면서 이걸 통과시켜줬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모든 거 기름 다 빼고 보더라도 이거는 투기의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이는 상황이고 최소한 법 위반에서 법 위반으로 갈 수 있는 조사의 여지가 있는 건데 이것을 면죄부를 주면서 울고객했다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오늘이 지금 창기노설 80 몇 번째 시간일 텐데 제 기억으로는 그 우리 얼수무당 박지훈 변호사가 이렇게 열변을 토한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제가 답답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보도도 그렇고 저는 그걸 보면서
왜 저거를 이준석 대표가 저 울고 있을까? 이준석 대표가 제가 방송을 이준석 대표 꽤 많이 해가지고 네. 잘 알아요. 뭐 친분도 있고 되게 영민하고 되게 똑똑해요. 네. 이걸 모를까? 내가 얘기해 줄까? 이런 생각까지 했었어요. 핸드폰은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 근데 통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잘 안 받는다 그래서 제가 자존심 상할 것 같아서 연락을 안 하는데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얘기를 좀 미리 좀 했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게 바로 그겁니다. 네. 국회의원 부동산 논란이 저질 악성인 이유를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네. 지금 조금 전에 이제 우리 그 박변은 윤희숙 위원 경우를 뽑아가지고 그렇죠. 전 국민권익위원회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받은 당의 어떤 처신들 얘기를 했습니다. 뽑아가지고 이야기인데 저는 좀 일반적으로 한번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이 부동산 논란을 보는 기본 시각부터를 먼저 이야기를 하고 갑시다. 네. 그건 뭐냐? 우리 정치의 고질적인 악폐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하. 첫째, 정치의 사법화라고 많이 들어봤죠. 많은 얘기하죠.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를 사법 절차에 의존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 네. 이걸 정치의 사법화라고 정리하면 되죠. 맞습니다. 예. 그다음에 사법의 정치화가 있습니다. 이것도 있습니다. 사법적인 판단을 당리당략에 따라서 재단에서 정치적으로 공방을 벌이는 경향입니다. 네. 맞죠? 맞습니다. 부동산 논란은 뭐냐? 이 두 악패가 믹스가 된 최악의 사례다. 제일 나쁜 거. 정치의 사법화, 사법 정치화가 섞였다는 거잖아요. 이제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한번 좀 짚어봅시다. 자, 먼저 정치의 사법화로서 권익위 조사 의뢰 부분이 있습니다. 네. 자,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라고 네. 윤리심판원이 있죠. 네. 다 있습니다. 정당마다 당내 기구를 통해서 조사를 해서 네. 당의 징계 절차에 따라서 처리를 했으면 될 일을 그렇죠. 권익위원회에 넘겼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따지고 보면 사실은 그 정치의 사법화입니다. 뭐 준사법 기관을 봐도 무방하잖아요. 권익위가 사실 제3의 뭐 기관이니까. 권익위는 사법기관은 아니죠. 아니죠. 다만 조사 결과에 대한 판단이 사법적 판단에 준해서 네. 다시 말해서 권익위는 법률 위반 여부에 한정해서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기구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정치의 사법화를 규정해도 무방하다. 일단 저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네. 여기서 짚을 게 하나 있어요. 권익위 조사가 법을 기계적으로 적용해서 엉성한 결론을 내렸다. 뭐 국민의힘에서 이런 얘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지금 계속 그 얘기하면서 반 정도는 면제부 줘버렸어요. 이 비판은 성립이 안 돼요. 네. 왜 안 되냐면 자 그러면 권익위원회가 법률 위반이라고 하는 기준 말고 네. 다른 기준에 의거해서 판단을 내렸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아하. 받아들이겠어요 그거를? 아니 권익위에 넘기는데도 예를 들어서 위원장이 민주당 출신이라는 이유 때문에 네. 당신 빠져 했던 게 국민의힘이잖아요. 난리를 쳤어요 그때. 그런데 네. 법률에 의거하지 않고 다른 어떤 뭐 그 주관적 판단에 의거해서 이러이러한 의원들이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결론 내리면 받아들이겠냐고요. 절대 안 받아들이죠. 내지 그럼 권익위원회가 법을 유권 해석해서 그 어떤 사람은 면죄부 주고 어떤 사람은 이 사람 문제 있습니다라고 추리면 네. 받아들이겠어요? 그러니까 사법기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면죄부 또 처벌 가능성 이렇게 하면 안 될 거. 그러니까 네. 간단히 이야기하면 권익위원회는 부동산 관련 현행 법률에 의거해서 여기에 저촉되는지 저촉되지 않은지만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그렇죠. 없어요. 맞습니다. 그게 그나마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객관적 접근법이에요. 네. 그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의거하는 게 법률이기 때문에 권익위원회의 조사에서 저희한테 통보해 주세요라고 의뢰하는 것 자체가 정치의 사법화의 하나의 양태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점은 뭐라고 안 하겠어요. 네. 불가피한 점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정치인과 정당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한 상태에서 최대의 불신거리로 부상한 게 부동산 문제였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징계해봤자 믿을 국민이 별로 없다라고 판단을 했으니까 제3의 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 찾아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 맡기면 그래도 객관적 검증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국민적 신뢰에 의거해서 가려고 했었던 부분이니까 여기까지는 인정을 하겠다. 네, 네, 맞죠. 여기까지는. 네. 그러면 따라야 될 거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그게 따를 걸 전제로 해서 맡긴 거잖아요. 그러면 따라야 될 거 아니에요. 맡겼으면. 참 답답하다 진짜. 아니 여기서의 문제가 네. 사법의 정치화가 여기서 발생을 하는데. 네, 이제 반대로 지금은 정치의 사법화 얘기를 했는데 사법의 정치화 얘기를 해주시죠. 자, 국민의힘 같은 경우 한번 봅시다. 권익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선택적으로 수용한 거잖아요. 네. 자, 그러면 6명에 대해서는 탈당 권유했고 6명은 불문에 붙인 거잖아요. 네. 선택의 이유가 뭐였어요?
권익위원회 조사가 너무 기계적이라는 점.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이거잖아요. 예. 다시 말해서 뭐냐면 정상 참작의 여지를 살피지 않았다라는 주장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권익위는 이렇게 할 수가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또 그게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실상 그런 권한도 없고. 바로 이 지점에서 국민의힘은 두 가지 자기 모순에 빠져들어 버렸는데 네. 자 봅시다. 정상 참작 기준으로 투기냐 아니냐. 예, 법률 위반일 수는 있지만 투기는 아니다. 네. 기준을 이렇게 작동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사법 개념이 아니라 정치 개념이에요. 정치를 넣었다. 그러니까 뭐냐면 자신들이 임의로 설정한 정치 개념을 가지고 사법적 그러니까 준 사법적 판단은 어떻게 된 거예요? 깔아뭉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사법의 정치화지. 그잖아요. 그걸 사법 정치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100번 양보해서 정상 참작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네. 정상 참작이라고 하는 것은 유무죄를 가르는 그 판단의 과정이 아니에요. 더 잘하시잖아. 그렇죠. 당연히 알죠. 변호사잖아. 예. 정상 참작이라는 것은 유죄냐 무죄냐를 가르기 위해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유죄는 맞는데 네. 다만 형량을 조절할 때 그렇죠. 그때 참조하는 게 정상 참작인 거지. 감안해 주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네. 근데 지금 국민의힘은 유무죄에 준하는 탈당 권유 대상이냐 아니냐. 네. 이거를 사법적 개념으로 치환하면 유죄냐 무죄냐라고 하는 걸로 판단하는 거기에 정상 참작을 해버린 거죠. 그걸 넣어버렸어요. 잘못된 잣대를 넣어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국민의힘은 뭐냐면 스스로 정치의 사법화를 감행했다가 다시 사법의 정치화를 강행한 거예요. 야, 이 재밌네요. 정치의 사법화를 감행했다가 자신들이 사법의 정치화를 감행해버렸다. 아니 제일 웃기는 게 어제 이준석 대표가 윤희숙 그 의원의 기자회견 하면서 그랬더니 연좌했다. 그게 왜 말이 아버지 문제를 가지고 윤희숙 의원 딸에게 문제 삼는 연좌했다. 나 이 얘기 듣고 하도 기가 막힌 게 저도요. 권익위원회 조사를 의뢰할 때 직계좀비소 개인정보 그 제공 동의서를 다 받아서 제출을 했어요. 아, 조사하라고 지금 한 거잖아요. 그게 왜 연자가 돼요? 아니 그러니까 국민권익위원회가 임의로 몰래 불법적으로 아버지 저거를 들춰본 게 아니라 동의서 받아서 제출해서 그래서 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직계 좀비속은 검증 대상에 포함이 된다고 깔고 전제하고 들어갔던 거잖아요. 그렇죠. 당연하죠. 근데 이제 와서 연좌라는 얘기가 도대체 왜 나와요? 저는 연자의 개념을 잘 모르나 싶기도 하고. 난 이해가 안 되는 말이 게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아니 어떻게 조사 의뢰할 때 입장 다르고 조사 결과 나온 다음에 입장이 달라요? 그렇죠.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자,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민주당으로 가봅시다. 민주당은 네. 사법의 정치화의 아류 버전인 사법의 무력화를 꾀했어요. 사법의 무력화에 만든 용어죠. 제가 만든 겁니다. 예, 좋습니다. 사법의 무력화. 자, 국민의힘에 비해서 예. 민주당의 경우는 그래도 비교적 심플한 과정을 거쳤어요. 자, 권익위 조사 결과 나오니까 다시 선택적 수용을 한 게 아니라 다 받아들였잖아요. 싹 다 받아들입니다. 선별적인 징계를 한 게 아니라 선별이 없는 징계를 추진했어요. 네. 그래서 최소한 사법의 정치화, 정치 논리로 준 사법적 판단 결과를 다시 뒤집어버리는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어요. 네. 그런 점에서는 오히려 민주당은 심플하게 접근했죠. 그다음에 존중한 부분이 있어요. 네. 문제는 그 다음이죠. 사법적 판단에 대한 수용의 관점에는 실천까지가 포함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잖아요. 실천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말로만 수용을 하고 몸으로는 수용을 하지 않았죠. 적극적 행동을 하지 않았어요. 네. 심지어 탈당계를 제출한 의원들의 탈당계조차 처리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선언만 하고 실행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사법적 판단에 대한 정치적 책임 행위를 사보타지 해버렸어요. 사보타지 해버렸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민주당은 스스로 정치의 사법화를 감행했다가 사법의 무력화를 꾀했네요. 이거잖아요. 네. 참 재밌습니다. 그잖아요. 재밌습니다. 예, 맞습니다. 결국은 돌고 돌아 네. 다시 정치의 사법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네네. 하나의 경우만 봅시다. 이분은 좀 많이 억울해 하시던데 우상호 의원 말하는 예. 거죠? 우상호 의원의 경우를 한번 봅시다. 네. 농지법 위반 혐의의 내사 종결 조치가 치러졌습니다. 네. 공소시효 만료에 따른 불이건이었어요. 그렇죠. 자, 이런 사법적 판단입니다. 그잖아요. 네. 자, 그러면 이거는 변호사시니까 불법 행위가 없었다라는 게 아니라 불법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시효의 문제는 시간이 지나니까 못 하겠다라는 거지 안 했다라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자, 그러면 네. 여기서 그러면 제기되는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 우상호 의원에게 사법적 책임을 뛰어넘는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사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법적 판단이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 그걸 뛰어넘는 정책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라는 화두가 여기서 던져져요. 그렇죠. 정치적인 다른 문제니까요. 그거는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민주당의 애초 처음 입장을 다시 환기해 봅시다. 네. 국가수사본부의 수사 결과를 보고 네. 일괄적인 탈당 권유 조치에 대한 선별적 구제 조치가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송영길 대표 그렇게 밝혔습니다. 그랬었죠? 네. 자, 그러면 만약 수사 결과가 불입건이면 네. 탈당 권유도 철회가 되느냐? 이것도 좀 애매한 거예요, 사실은. 그잖아요. 예, 이것도 애매한 거예요, 실제로 보면. 자, 만약 그렇게 된다고 가정을 네, 해봅시다. 가정하면 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얘기는 결론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정치적 책임의 영역을 사법적 책임의 영역 밑으로 스스로 자발적으로 종속을 시켜버려서 그렇죠. 다시 정치의 사법화를 자청하는 셈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잖아요. 당이 스스로 정치의 사법화를 만들어 버리는 결과가 그렇죠. 되는 거죠. 정치적 그럼 책임 행위를 모면하기 위해서 다시 사법의 논리를 끌어오는 거죠. 그렇죠. 그런 점에서 이건 정치의 사법화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정도의 차이는 약간 있을지 모르지만 돌고 돌아서 보면 거기서 거기다. 똑같다. 예. 총정리하면 네, 총정리하면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게 버거워서 네. 사법적 판단에 의존했다가 네, 갔다가 사법적 책임을 수행하기 버거워서 정치적 꼼수를 부리고 있다. 뭐 저는 사실 오늘 진짜 정확하다고 봅니다. 이거 맞잖아요. 사실. 한마디로 정리하면 네. 근본 문제는 뭐냐? 정치의 실종입니다. 그런 정치를 일부러 없앨 수도 있어요. 뭐 왜? 연피하려고. 왜 제가 정치의 실종이라고 규정을 하냐면 정치가 뭡니까? 예전에 한번 여기서 이야기한 적에 정치와 치안 네. 내지 정치와 행정의 차이를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정치가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서 법 질서를 세우는 과정이라면 네. 치안 내지 행정은 뭡니까? 그렇게 세워진 법 질서를 집행하는 거죠. 집행하는 거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러면 법 질서를 세우는 정치의 주역이 국회의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자, 그래서 국회의원들의 부동산 문제가 불거졌는데 이 국회의원의 부동산 문제는 뭐 계급끼리 나뉘어서 거대한 이익 다툼이 벌어지는 사생결단의 계급 투쟁의 문제도 아니고 네. 종교와 이념으로 갈려서 죽기 살기로 싸우는 근원 투쟁의 문제도 아니에요. 네. 그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거라면 제가 볼 때 그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서 법 질서를 세우는 게 참 어려운 지난한 과정이라는 걸 제가 인정을 하겠어요. 네, 그런 거 사실 쉽지 않습니다. 공감대 형성돼야 되고 사회적 통합이 돼야 될 부분이니까요. 물론 하긴 해야 되는 거예요. 하긴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근데 네, 국회의원의 부동산 문제는 자기들의 윤리에 관한 룰을 정립하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룰이라고 하는 것을 질서의 문제로 대체를 한다면 이 자체도 작은 정치예요. 네, 그잖아요. 근데 이거 하나 못 풀어요. 그러잖아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자체 해결 원칙 하나 세우지 못하고 별방 기준조차 세우지를 못하고 그래서 사법에 의존했다가 자기들 마음에 안 들고 뭔가 캥기니까 또 그것도 헌신작처럼 버려버려요. 버려버리고. 도대체 이게 뭐예요? 도대체 뭐 하자는 거예요 이게? 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대한민국 정치라고 하는 게요 보면 이 부동산 논란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제 기능을 전혀 수행하지 못한다는 점이 이거 후진적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후진적인 텅 빈 실체를 생쇼로 포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만적이다. 기만적이다. 오. 이렇게 정리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도 목소리 크게 하셨는데 결국은 정치가 실종돼서 이 모든 것이 기만적이다. 쇼하고 앉아 있네라는 거네요. 그거잖아요. 아니, 정말 어떻게 해도 이럴 수가 있어요. 이럴 수가 있나요, 진짜? 좀 심하지 않나요? 그러게 말입니다. 아니 정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정도가. 그래서 좀 약간 목소리가 올라가는. 아유 아닙니다. 예, 아주 놀라운 얘기긴 한데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할 겁니다. 어쨌든 어쨌든 간에 정치는 없고 뭔가 그냥 보여주기식으로 기만하는 거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러니까 네, 대한민국 정치의 고질적인 문제가 정치와 사법의 영역이 구획되어지지 않고 네, 거기를 오가면서 온갖 혼탁한 양상을 다 만들어내는 게 지금 정치의 가장 큰 문제라고 특히 시간이 갈수록 해소되는 게 아니라 더 심해지는 문제라는 이야기 많이 했는데 네, 이 부동산 논란이라는 게 어찌 보면 전형적으로 그런 경우들. 이게 맞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되게 돈도 좋아하고 많이 벌고 싶어요. 그리고 그런 정보를 진짜 그 얘기니까 왜 나는 돈을 못 아니, 벌고 그 얘기니까. 근데 그 3,100씩 하긴 쉽지 않아요, 일반인이. 근데 저는 만약에 어떤 정보를 들어가지고 제가 일반인 처지에서 그런 정보를 하면 전 땅 사고 살 거예요. 아니 못 사면 아버지한테는 어머니 사게 만들든지 해가지고 돈 벌면 되고 정치 안 하면 되죠. 그러면 안 하면 되잖아요. 국회의원 안 되고 그래도 투기는 안 되지. 투기 말고 어떻게 누가 들었어요. 그런 정보를 들었으면 주식 투자하듯이 네. 살 수 있죠. 살 수 있을 거면 본인이 그런 말 하지 말고 딴 데 가서 그냥 그래 살면 되잖아요. 그 땅 해가 돈 뭐 몇백억 몇십억 벌어가면서 살면 되는 거야. 그럼 그거를 누가 욕할 수 있나요? 투기 아니잖아요. 투기라도 정치 안 하면 별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갖고 해가지고 이율 배반적으로 자기가 정치해놓고 떠들어 제끼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냥 돈 버세요. 그냥 정치하지 말고. 전 돈 벌 거예요. 아니에요. 뭐 전 농담이고요. 자, 많은 분들이 댓글도 주셨는데 이거 뭐야 이건? 네. 아니, 여기 댓글에. 거꾸로 드셨어요. 요 댓글 요 댓글. 거꾸로 드셨어요. 반대로. 이면지 지금 김영국 이면지에 딴 거 저도 그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제대로 줘야 될 거 아니야 지금. 내가 네 아빠를 만났을 때 이 싱글벙글 뭔가 갑자기 대사가 나오길래 깜짝 놀랐습니다. 아빠 깜짝 놀랐네. 네. 자, 뭐 많은 분들 우리 윤인수 의원 얘기를 하면서 박승구님 서울 사는 노인분이 갑자기 세종시에서 농부한다고 이렇게 말씀 주셨고요. 네. 아마 대부분 아실 거예요. 팅커테일님입니다. KDI 조사하면 꽤 나오겠는데요. 그 전수사 이거 지금 LH랑 저는 다름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LH도 그렇게 왜 저는 일반인은 그렇게 정보 얻어서 하는 거는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도덕적으로는 저 배 아프죠. 근데 공무원이나 관계된 사람이 그렇게 한다면 그때는 부패방지법이에요. 국민권익위원회법 그거 위반이 되고요. 지금은 이해충돌법 위반으로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러니까 지금 댓글 이런 게 달리잖아요. 밥하기 싫은 여자님. 이제 변호사 같네요. 개그맨인 줄 알았는데 그거고. 이게 좋은 건 아니죠. 정석훈님. 지훈 인형 변호사 맞구나. 아침인데 백지 상태 아닌 거 보니 신선합니다. 어제 밤부터 좀 했던 거라서. 네. 그러니까 본업에 충실해야 될 거 아니야, 본업에. 다들 착각을 하시는 게 변호사 맞아요. 1910번 변호사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네. 자꾸 번호 얘기하니까 변호사가 아니라 자꾸 다른 게 떠오르잖아. 알겠습니다. 자, 박준태님 내로남불의 전형적인 정치. 오정영님 참신한 이미지로 서울시장 나오는 계산 아닌가요? 윤희수 의원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꽃동사님도 이 말씀하셨어요. 민주당이나 국힘당이랑 똑같다. 뭐 저희는 우리 머털도사님은 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같은 것이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보통 양비론을 펴면 문제가 있고 양비론 문제가 있죠. 네. 근데 문제는 둘 다 못했으면 양비론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너무 둘 다 못했어요. 너무 못했어요. 그잖아요. 너무 못했어요. 박준태님 또 이런 말 주셨어요. 저런 국힘이 부동산 정책 비판할 까입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결국은. 네. 이게 사실 어제 그 얘기 했었죠. 예,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제가 볼 때는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제 제가 하면서 이제 이른바 내로남불의 법칙은 되로 주고 말로 받는 그렇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제 얘기했던 것에 지금 인물 버전이 어제 불거진 거예요. 윤희수. 그렇죠. 그잖아요. 지난 청기누설 시간에 했던 얘기 그대로입니다. 대로 주고 말로 받는다. 아니면 가만히로 받을 것이다. 지금 그대로 가만히로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제가 이렇게 되겠죠. 돼버리면 윤인석 의원 부친의 어떤 땅 그 매입 과정을 둘러싼 논란과 공방과 검증은 거세질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뭐 사실은 저는 피해가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기본 법 위반은 제가 초두에 설명을 드렸지만 그 이상까지 추정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만만치 않을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흔히 어떤 그 최선의 어떤 뭐냐면 그 방어는 공격이다. 그렇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윤희숙 의원의 어제 기자회견이 그런 차원이었을지는 잘 모르겠으나 글쎄 그거는 뭐냐면 공격이라고 하는 것은 카운터 어택. 그렇죠. 카운터 어택의 능력이 떨어질 때 나오는 이야기고 그잖아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 또 다를 수도 있다. 하여간 검증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아주 날카로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전 언론에서 떠들 겁니다. 한번. 네. 알겠습니다. 자, 윤인호님께서 맨날 이런 뉴스에 결국 국민들끼리 싸우고 그러다가 또 은근슬쩍 넘어간다. 저 천웅님은 누가 봐도 고도의 정치 쇼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국민 불신 조금이라도 덜어내겠다고 시작했는데 뭐냐면 오히려 불신을 더 키워버리는 이런 거잖아요. 네.
혹 때려다가 혹 붙였다. 이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잖아요. 우리가 맨날 떠들면 뭐합니까? 해결이 될 끝이 안 보이는데요. 안타깝습니다. 대한민국에 인재가 1이 없습니까? 있겠죠. 예, 그렇죠. 안 나와서 그렇지. 긴 거사는 많이 있어요. 그잖아요. K 크라운님, 저 얼수무당도 소리 좀 높여요. 그런데 제가 앞에 조금 높였고요. 네. 근데 오늘 아무튼 이제 방송 끝내기 전에 심히 유감을 제가 표하겠습니다. 나하고 돈 오고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그 사람이 가장 아플 때가 뭐냐면 네. 그 누군가 지적을 하는데 틀린 지적을 하면 아프지가 않아. 아 죄송해요. 맞는 지적을 할 때가 아픈 거든. 아 제가 옆에서 이제 제가 옛날에 20대 때 막노동을 많이 했는데 막노동 때 만난 아저씨가 한 분이 계셔요. 예. 이분이 낮에는 막노동, 밤에는 점쟁이셨어. 예. 한 번은 점심 먹고 쉬는데 나를 부르더니 예, 점쟁이로 부르시더만. 지금부터 이제 장명이 잘못됐대. 저보고. 예, 종배. 왜냐하면 김이니까 그러니까 세금이죠. 세북종이에요. 세금. 세금. 그다음 종이 세금변에 무거울중이니까 세북종자지요. 쇠가 돈이야. 돈이 두 개가 나란히 있었는데 옆에 무거울중에 따블이야. 예. 근데 배자가 북도돌배니까 따따블이래. 돈이 따따따따 그러니까 세번 뭐냐면 이분의 말씀이 너는 네. 이름 자체가 돈에 짓눌려 살 그 아. 이름이라 이름을 잘못 지었다고 바꿔야 된대. 좋은 거네요, 그러면. 그래서 어떻게 바꿔야 되니까 자기가 무료로 바꿔주겠대. 어떻게 해요? 가운데 자를 예. 경자로 바꾸래. 가벼울 경자로. 김경배로요. 그러면 절반 그 돈에 대한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든대. 그래서 참. 속으로 욕하고 내가 만 적이 있는데. 아니 근데 뭐 제가 아까 그 말을 뭐 농담인데요. 우리 제가 이제 옆에서 오랫동안 뵈면 그런 무력 같은 게 없으신 분이에요. 아 제가 왜 옆에서 없어? 봤어요. 잘 안 보이는 분. 저는 그런 분 좋아합니다. 저도 사실은 뭐 저도 뭐 땅도 없고 아무것도 땅 있나 뭐 저는 뭐 이런 거 얘기 안 해도 되는 자격이 뭐 그런 건 아니고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무력이 좀 있다. 아, 우리 이제 그 네. 출연료 공동투쟁 이런 걸 해야지. 아 저기 PD 보고 있는데요. 무력은 있는데 그렇다면 저는 그렇다면 정치를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예. 오늘 이 박지훈 변호사가 분기탱천하셨습니다. 이 점을 확인을 하면서 네.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천기누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자 아무래도 정치의 실종 또 기만 계속적으로 아마 지켜보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마무리하시죠. 감사합니다.